전쟁은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을 요구했다. 푸르른 젊음과 더운 숨소리 대신 젊은이들은 차가운 비석 위에 선명한 이름 석자만을 남기고 사라졌다. 어느 계곡에서 적탄에 쓰러져 갔을. 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어 위로받지 못하는 영혼들도 나았다. 그 참담한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 권경복 씨. 그에게 전쟁은 흘러가버린 과거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때 젊음을 내던졌던 전쟁. 그러나 아무도 그 전쟁 속의 그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제 그는 자신의 과거를 찾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판자촌. 이곳이 권경복 씨가 사는 동네다. 평생을 신경통으로 고생해온 권 씨. 요즘 들어 부쩍 증세가 심해졌다. 잠을 못 주무시고 기록 봐야 돼. 초여름 날씨지만 시간 맞춰 불을 갈아야 하는 건 몸이 불편한 남편이 한기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탄 아이마 썩어지름 비싸서 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또 보이라도 썩어지름 넣으면 또 다시 놔야 되고 그런 거 감당 못하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지금까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건 고스란히 아내 장 씨의 몫이었다. 아픈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노점상에 구멍 가게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 그럼 뭐 전혀 다른 일을 못 하셨습니까? 못하지. 조금 젊을 때는 이제 젊을 때도 신일은 내가 하고 이제 좀 힘이 좀 덜 드는 거는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이제 나가 좀 먹고 하는 영 나이 자시니까 영 몸을 못 쓰지 않습니까? 벌이도 신통찮은 데다 최근에는 허리까지 다쳐 장 씨는 그나마 유일한 생계수단이던 가게마저 문을 닫았다. 아침에 물건가 왔는데 팔다 남은 물건을 근처 식당에 내다 팔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땡기가 들어가 있지. 아, 우리는 어차피 물건 사야 되고 또 뭐 아줌마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가깝고 이래가 팔아주는 거지. 예. 예, 둘이 사는데 이제 나이가 많고 할아버지는 한 20년도 넘었을 게 몸이 안 좋은 지가. 그래 뭐 여러 가지 아프고 하니까 병원에 내 약타도 잡수하대. 한 번도 이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낡은 집. 아이들이 자라면서 단칸방에서 살 수는 없었다. 임시로 만든 허름한 방을 써야 했지만 어린 자식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전쟁을 이겨낸 자랑스런 군인이다. 낙동강까지 쳐들어왔던 거 막 유엔군화가 후퇴할 때 다 못 내 뺏는 거 그거 잡는 기라. 일개 대대석도 못 따라갔다 가요. 그거 참 무서웠어요. 그거 소탕한다고 갔다가 이제 그 내가 양구 전투, 화천 전투에 그것은 내가 대대장 그 김팔이라는 사람 그 사람 다리 관통대가 부러졌는 거 내가 얻고 나왔는 기억은 생생합니다. 아, 여기입니까? 6.25에 참전해서 오른쪽 어깨 죽지 밑에 파편상을 입은 권 씨. 그때 부러졌던 늑골과 갈비뼈는 회복됐지만 그것으로 완치된 것은 아니었다. 찔찔 하십니까? 갈비가 이 4개가 부러졌다. 그랬는데 그게 아파가지고 애를 묻는데 지금은 파편이 또 일본 지도면에 있었는데 다 나가버리고 이제 큰 것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까? 어디쯤에 그게 있어요? 지난 50년간 몸 안에 들어있는 파편. 이거
파편. 이거 보이지? 이게 파편입니까? 이게 그 파편이고 요 자잘한 거 요것도 파편. 이 파편 때문에 권 씨는 평생을 심한 신경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아니, 지금은 허도저는 요거 보인데 나는 참 하늘이 도왔는 사람 같아요. 후대할 때는 정말지만 왔는 사람 하는데 자빠지거나 아무것도 몰라가 산에서 질질 끄시고 후대할 적에는 죽으마요. 부상 당하면 후대할 적에는 누기는 못 삽니다. 전진할 적에는 부상 당하면 사이가 수분데 후대할 적에 맞으면 이거 지살락하지 어느 끄집고 안 온다 카요. 그랬는데 왜 뭐 나는 그 애들이 둘이가 쥐미고 그래 왔는 모양이라. 그때는 이식을 잃었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내조 와보이 부대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전멸이라. (6.25가) 한창이던 1951년 권 씨는 퇴각하던 북한 잔류병들을 소탕하기 위해 의성 원주 전투를 거쳐 가평지구 전투에 참전했다. 당시 권 씨의 소속 부대는 제7유격대, 정식 부대가 아닌 비정규군이었다. 이처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선으로 뛰어든 젊은이들 중에는 방위군이나 유격대 같은 비정규군 출신이 많았다. (6.25) 당시 최초의 정규 유격부대원으로 참전, 적 후방을 교란시키며 눈부신 전공을 세웠던 백골병단. 육군본부 직할의 비정규군이었던 이들 역시 열악한 장비와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용감히 싸웠다. 적에게 완전히 그 포위된 상태. 이게 적진에 우리가 이제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우리가 순재가 다 인민군 노릇을 하면서 거기서도 그 내무소, 뭐 거기 우리말로 할 것만 경찰서지만서도 거기 내무소가 있죠. 뭐 그런데도 저희가 습격을 했어요. 매봉산 가마골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수색을 나갔다가 저걸 7명을 만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생포를 하려다가 저게 이제 그 눈치를 채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먼저 그 사살을 하는데 저기에서 이제 그 치러지면서 저들 대항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부산 당한 거죠. 주로 밤에 이제 댕기는데 산에 가가지고 잘 데가 없잖아요. 눈이 많이 와서 눈 호를 팠어요. 호를 파고서 거기 들어앉아서 하루 종일 세우는 거야. 그러니 먹을 거 못 먹지, 또 춥지, 또 야간 행군하니까 지쳤지.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거기서. 육군본부 직할 결사 유격대인 11년대, 12연대, 13년대가 합쳐진 이름 백골병단. 이들은 강원도 평창과 인제 등 북한군 지역에서 수십 차례의 작전을 통해 300명이 넘는 적을 사살하고 당시 인민군 중장 길원파를 생포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조국을 위해 이 한 번 바친다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당시의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나이 그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느냐 그러한 소위 그 배짱으로 나가서 전쟁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할 때는 맨 앞장서고 후퇴할 때는 퇴로만 확보해 놓고는 뒤에 추격하는 놈들을 견제하는 그런 임무를 거의 다 내가 맡았지요. 사랑하는 고향 기다려라 승리에. 그러나 20대의 젊은 혈기로 사선을 넘나들던 장병들은 어느덧 초로의 노병들이 돼버렸다. 같은 민족이 반으로 갈라져 싸워야 했던 불행한 전쟁 6.25. 49년 전 6.25 당시 남한은 6회 공군 모두 합쳐 10만 5천여 명, 북한의 19만 8천여 명에 비해 50% 정도 열세에 놓여 있었다. 화력면에서도 북한은 전차, 고사포, 자주포 같은 남한에는 없는 전투 장비들을 확보하고 있었다. 비록 재래식 무기에 의한 재래식 전쟁이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사상 유례 없이 엄청난 것이었다. 당시 군인 전사자 수는
남북한 유엔군, 중공군을 합쳐 약 70만 명에 달했고 부상자는 무려 178만 명에 이르렀다. 전쟁으로 부상을 입었던 권 씨. 총상을 입은 건 그의 몸만이 아니었다. 그의 일상도 더불어 망가져버렸다. 총상 후유증인 마비 증세와 신경통을 이겨내기 위해 하루도 입에서 약을 뗄 날이 없는 권 씨. 그에겐 하나의 소원이 있다. 지금 가서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수술로 첫째 하마 싶어요. 죽든지 사든지. 실을 몸에 박아놓고 있으니 그게 하나 원이고 할맛이 고생했는 거 저기 나 첫째 제일 걸립니다. 내 이거 시원찮이 이가는 바람에 말은 못해도 70평생 혼자 저래가지고 버리가 아들 먹이고 날 뒷바라지 이거 약사가 전부 이래 해주는 거 이거 어디가 이야기 다 하겠습니까? 말은 못하고. 권 씨는 보훈 대상자 신청을 해보기로 했다. 엄연히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다쳤으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나 권 씨는 대상자로서의 요건이 부족했다. 전투나 군 복무 중에 다치거나 질병이 있었다 하는 그런 그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든지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내지 그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지요. 군인으로서의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유격대로 방위소위로 전쟁에 참여했지만 당시 현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 기록이 남아있을 리가 없다. 예비역 소위 그 병력 확인을 띠라 하는데 그게 뭐 되나요? 없죠. 없으니까. 없는 걸 하라 하니까 그건 하지 마라 하는 건 한 가지 아닙니까? 그 무명용사라. 내가 들고 가는 애들도 거의 많은 게. 많이 다 죽었습니까? 예.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뭐 죽었다는 아무것도 없지요. 뭐 싸우다 죽었다는 표시도 없습니까? 없지. 그러면 그냥 죽고 죽고 말아버리는 거지. 나도 그때 죽었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는 건 권 씨뿐만은 아니다. 힘겨운 작전을 수행해야 했던 만큼 백골병단 장병 가운데는 목숨을 잃은 사람도 부상자도 많았다. 하지만 화려한 영웅 담은 세월 속에 묻히고 이들 역시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때 군번을 못 받고 나갔어요.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그래가지고 군번은 여기 군번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갔다 나와가지고는 그거는 뭐 그 어디 가서 그거는 뭐 잠깐 뭐 동원돼 가지고 지게 부대 뭐냐라 붙잡혀 간 놈만도 못해. 지게 부대 갔다 온 놈은 어느 부대에서 몇 달간 지게 부대 갔다 왔다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전우들이 많이 희생됐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래도. 우리뿐이에요. 모이는 사람 우리만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거지. 생존자들. 예, 아무 얘기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전투하다가 죽은 전우에 대해서도 아무 뭐가 없어요. 활동이 비밀에 붙여지면서 자신들의 존재조차도 말할 수 없던 사람들도 있다. 북한 침투를 위해 창설된 대북한 첩보공작부대 일명 HID. 그들의 희생도 엄청났지만 국가유공자나 국립묘지행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내가 한 번 나갔다가 한꺼번에 다 살아온다는 거는 저는 다 살아온다는 건 이건 안 되고요. 이제 잘 살아오면 반 살아와요. 예, 반 살아옵니다. 하고 안 되면 뭐는 전멸당하고. 제주 남쪽 중문에서 동남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강정면. 전쟁이 남긴 상처는 참전 당사자에게 머물지 않고 대를 이어 그 후손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시덤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 완전히 덮여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가시덤불이 낫으로 다 잘라냈죠. 낫으로. 네. 걷어치우고 보니까 네. 산소가 그때는 완전히 또렷또렷 다 있었어요. 산소가 네. 이쪽으로. 네. 11살 되던 해 국민방위군 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집을 나서야 했던 아버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20여 년 후 아버지가 50여 명의 다른 군인들과 함께 이곳에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디가 묘지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이곳. 50년간 이렇게 버려져서 가매장된 무덤들은 어느덧 평지가 돼버렸다. 누구도 사망 통보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이런 상태고, 그나마 나는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 여기를 왔다 가셔서 이 장소라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장소나만 아는 거지, 그 외에 여기 묻혀 있는 분들은 자기 가족들이 어디 나와서 어떻게 묻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심한 이 상태로 반세기가 다 됐습니다. 지난 68년 처음 이것을 찾은 후로 30년 동안 김 씨는 부근의 풀을 깎고 길까지 닦았다. 김 씨는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 묻혀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당시 국민 방위군 수용소로 사용됐던 곳 강정초등학교. 할매기 여기 있는 이 우알레에 이거 남쪽이니까 네. 우알레에 찾았어. 이 교실 북쪽에는 식사하면 됩니다. 식사하는데요. 이 종치가 당시가 마을 노인들은 50년이나 세월이 흘렀지만 방위군들에 대한 지울 수 없는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다니는 사람들 둘이가 그 식사한 쌀이 알람이거든. 알람인데 나도 직접 와서 같이 구운 대로 같이 먹어봤어. 그런데 요만한 그 아름 사발로 요 하나 주면은 그 10개 먹어도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해요. 그런데 거기서 부족은 뭐이냐? 소금국 장 없어요. 그때.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사람. 고생해다 죽었어요. 그분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 당시에? 설사로. 설사. 대부분 설사로 죽어요. 누구누구라고 구별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중원묘지에나 이장을 하고 거기에다 그 이영비라도 세우고 해서 좀 그 영령들의 혼이 넋이라도 달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국방부에서가 잘못이에요. 그런 저 근거까지 없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전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국민 방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 당시 17에서 40살까지의 장정들이면 누구나 전선에 나가야 했다. 그리고 제주와 부산을 비롯한 몇몇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다. 강정면 가매장 지역에 묻힌 사람들의 수용소에서 사망한 방위군이라고 증언하는 또 한 사람. 6.25 당시는 물은 당시 방위군 수용소의 경비소장을 지냈던 장석관 씨다. 그렇죠. 그 수용소 내에는 방위병 그분들이 들어가서 수용을 하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거기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묻힌 겁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이 그 안에서 치료하다가 안 돼서 희생자가 났을 때 거기가 다 가서 묻힌 것이죠. 그래 입은 게 이제 저거요. 장 씨는 방위군 수용소 관리자들과 함께 찍은 한 장의 사진도 보관하고 있었다. 당시에 그럼 강정 요 가운데 전투복을 입은 게 저고요. 요 옆에 이려진이고요. 요건 그 교장 선생님, 이장님, 분여회장님. 방위군 수용소와 그 안에서 죽어갔던 방위병들에 대한 증언과 당시 사진. 그런 것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중요한 건 역시 군 기록이었다. 군에다가 신고를 했습니까? 많이 했죠. 뭐라 그러나요? 그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전산 전산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못 잡는다. 기록이 없다. 또 어디서는 사망자 기록을 찾아보니까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함자가 없더라. 그럼 내가 가서 그 사망자 명단이라든지 확인하자. 군인 신분이 아니고 민간인은 그 부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것도 확인할 수 없, 내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놈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군에서는 여기 묻힌 분들이 군인들이 모이라는 것도 인정을 안 합니까? 안 하죠. 군인들 모이는 건 인정 안 하죠. 여기 묘가. 그렇죠. 이곳에 묻힌 50여 명의 영혼들. 아직도 김홍순 씨는 아버지의 묘가 어느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제사를 드린 지 30년이 지난 지금 그에겐 여기 묻힌 모두가 아버지처럼 느껴진다. 한국전에 참전했으면서도 참전 사실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권 씨는 6.25 발발 직전 충남 온양에 있는 한 사관학교에 지원했다. 방위 사관학교 후보생을 모집한다고 이제 광고가 나왔대요. 그러면은 뭐 사관학교 가면 뭐 한옥한 예비역 소위로 준다. 유사시에는 현역으로 시 준다. 말하자면 바꿔준다. 이런 그 전제가 붙었더만. 그 인관증은 내 이자보다 내 인관증 대통령 명에 의하여 국방장관 신성모 끊놓고 이제 예비역 소위 인관증이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방위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예비역 소위 임관증까지 받았다는 권 씨.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전우들이 살고 있다는 인산마을을 찾았다. 네 오늘 난 몰라. 나서 사는 경공이 모르겠나? 아이고 소야 이거. 여 선임 마사님이다. 아니 그리고 난 모르겠다. 모르겠나? 아이고 김영이 참 모르겠네. 종전 후 50년 만에 만난 전우들. 세월의 흐름 속에 얼른 알아보지 못했지만 군대 얘기가 나오자 금방 옛날이 떠오른다. 나는 소대자 이렇게 하겠나. 말하자면 소대자 이거 옷에 소이라. 그때 소이. 그래 그래가지고 현역으로 가가지고 그 바위 소이로 그 현역 소이랑 같이 막 묻단 말이야. 그랬는데 뭐. 졸업할 때 순간입니다. 과거 소대장과 사병들이 함께 훈련하던 곳을 찾았다. 언제 우리 졸업할 때 이곳에서 권 씨는 교관으로 제식 훈련과 총검술을 가르쳤다.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목총 가지고 아까 말씀하다시피 백두시기 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소대장이라고 좀 이게 나옵니까? 이게 뭐 뛰고 뭐 얼지러 진짜 공부도 했어요. 그래 맞아. 그리고 뭐 바이든 들어가서 저기 갖다 주고 그 보이다. 여기서 뭘 했습니까 이분이? 여기서 뭘 했어요? 그때 소재야. 소대장. 소위 계급장 달고 정식으로 16개 독약하는 게 있어. 총 가지고 이래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래 가지고 이래 해가 우로 개총을 하고 또 니라가 좌로 개총하고. 권 씨와 함께 전투에 참가했던 이들도 역시 과거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군 출신이다. 용산 1도이거든요. 용산 1도에 가가 모두 고상해가지고 나온 사람 한해서 10분 600원 보상받은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하도 올라가다가 억울해가지고 제불려 와요 항의를 했다 가니까 항의로 하니까도 어디까지 갔다 왔노 묻는 기라. 그래 항림북도 소상가는데 그정 가가 뗀 놈들 처음 만나가지고 약하고 그랬다고 가니 그 이제 사배이라 상사인데 그러게요 참 수고했다 하면 악수나 하고 이래가 가락하는 게 수고했다고. 방위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해서 학도병과 유격대원들을 가르쳤다는 권 씨. 예전의 기억과 전우들. 전쟁이 남긴 부상은 남아있지만 그의 과거를 입증해줄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그런 권 씨에게도 버젓한 군번이 있다. 소위로 임관할 당시 임명장과 함께 부여받았다는 예비역 군번 500776. 권 씨는 과거의 기록을 혹시 군번으로 찾을 수 있을까 싶어 병무청을 찾았다.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3번 배식 때마다
월급 탈 때마다 필요했던 군번 500776. 권 씨에겐 결코 잊혀지지 않는 숫자였다. 군번 또 이런 군번이 없어요. 500으로 시작. 50776 아닙니까? 저희가 군번 순으로 군번 체계로 병적을 관리하기 때문에 군번을 조금이라도 틀리게 아시고 계시면은 제가 확인이 안 돼요. 권 씨의 군번과 병적 기록이 육군본부에는 남아 있지 않을까. 예. 병적 관계가 여기다 기록부가 있나 보죠? 네. 육군본부에 보관돼 있는 병적 기록에서 군번 500776을 조회해 봤다. 권 씨의 군번 500776은 과연 남아 있을까? 500776. 아, 776 있네요. 예. 이분은 70년도에 임관하신 분입니다. 권경모 씨가 아니네. 네, 아닙니다. 네. 그럼 기억이 좀 잘못된 겁니까, 본인 기억이?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 본인이 주장하시는 군번은 그 당시에 국민방위군, 예, 방위군 방위사관 군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현역 군번이 아닙니다. 93년도 12월 30일 날 10여 년 전부터 권 씨는 병원 진단서와 자신의 군번을 가지고 전공상을 인정해달라며 민원을 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돌아온 육군본부의 회신은 군번 착오나 확인 불가였다. 이것에 보관된 병적 기록부에는 현역군인, 즉 정규군으로 입대한 사람들의 병적 기록만 남아있다. 50만. 예. 방위군 중에는 이후에 정규군으로 편입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일부 기록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숫자는 만여 명. 예, 그렇습니다. 당시 방위군 소집자가 50만을 넘었던 걸 생각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 그렇습니다. 예. 가평 전투에서 가슴에 총상을 입은 권 씨는 육군병원에 입원했다. 병적은 남아있지 않더라도 전상을 입어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니 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을까. 병상일지를 찾아보기로 했다. 6.25 당시에 현역 신분으로 그 전상을 입었던 사람들 것은 저희가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자료를 제공 못하는 것은 현역 신분이 아닌 그 노무자라든가 국민방위군이라든가 또는 그 8240 부대 같은 그 유격부대, 백골병단 같은 이와 같은 분들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그분들이 현역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그 기록 서류들이 저희한테 이관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거는 참 안타깝게도 저희가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육군에 10년 이상 된 문서들을 모두 보관하는 이곳에도 비정규군의 기록은 없다. 그렇다면 병적도 병상일지도 없는 사람들은 전혀 전상을 인정받을 수 없는 걸까? 그 부상 당시에 총상이나 파편창에 의한 파편 이물질이 현재 내재되어 있어야 되고 또 부상 당시 상관이나 동료 2, 3병의 인후 보정서와 또 보정인의 인감증명서, 병적증명서 그리고 부상 당시 사항을 입증할 개인 기록 자료 그 외에 상위 기장 수여증이나 명예제대자 명부에 따르는 제대증을 제출했을 시에는 저희 육군중앙정보상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상 당시의 개인 기록, 상위 기장이나 명예제대증, 권 씨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 어디서도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체념하고 있을 때 권 씨에게 한 줄기 서광이 비춰왔다. 그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50년 전 젊음과 패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제는 나이 든 모습으로 나란히 서 있는 권 씨와 배영주 씨. 두 사람은 6.25 전쟁 중에 중상을 입고 한 병실에서 나란히 침대를 쓰며 넉 달을 같이 지낸 전우다. 과거 그들이 입원했던 제1육군병원, 지금 경북대학교 부속병원이다. 저것도 세기 전은 요거 요 나가면 요래 쭉 있었는데 그때는 대구 2층 가는 게 잘 없었어. 전방에서 부상을 입고 중환자로 분류돼 이곳을 함께 들어서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여기 접수. 여기 접수 원래 그때 서는 여기
여기서 접수식이고 여기 접수식이가 위생병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로 올라가요. 전방에서 부상을 입은 장병들은 야전 병원에서 완쾌되면 다시 전방으로 나가야 했지만 중환자들은 후방의 육군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후방으로 이송되는 중환자들은 늘어만 갔다. 장교들은 뭐 대부분 소화병동에 별도로 입원이 되는 거로 지금 기록이 나와 있고 또 그 일반 사병들은 거의 대부분 뭐 부상을 많이 당하니까 병실이 모자라 가지고 천막 밑에 있다가 또 땅바닥에 그냥 누워 있다가 그 당시에 의료진들이 물론 노교수입니다만은 노교수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당시 피가 워낙 많이 나고 이래가 땅이 질퍽해 가지고 장화를 신고 막 치료를 하고 다니고 막 이런 상황이 됐다고 아마 얘기를 들었습니다. 밀려드는 중환자들 속에서 의료진은 물론이고 환자를 돌볼 사람도 한없이 부족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1분 1초라도 더 할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 기록 관리보다가는 우선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체크도 안 된 상황에서 치료를 하고 또 거기에서 완쾌가 되면 바로 또 전방으로 보내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결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기록 자체도 아마 관리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념사진은 죽지 말고 반드시 살아서 다시 만나자는 염원을 담은 것이었다. 권 씨가 먼저 퇴원하면서 헤어지게 된 두 사람은 지난 1983년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됐다. 3월에 그다음 퇴원해야 되었고 나도 그다음 퇴원할 형편은 못 되고 하니까 마산 36 육군병원을 후송해야 되고 하니 이미 이제 갈라지면은 여기서 갈리면은 언제 만날는지 모른다. 내가 또 그다음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은 전방에 가 또 죽을는지 언제 죽을는지 모르니 그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어 놓자. 그다음에 솔직한 말로 하룻밤을 자도 말일장난 사고 그다음에는 명주보름을 세쳐도 2년이라 그러는데 니하고 나하고 어디 뭐 오랜 세월이 같으면 오랜 세월이지만 짧은 세월이라도 한 4개월이 있었으면 그간한 정도 안 들었겠느냐. 그러니 거기에 대한 막 이렇게 기념으로 우리 사진 하나 찍자. 이래가지고 찍어나는 것이 오늘 제가 이거 보관을 제가 이것도 그다음에 뭐 우연히 그다음 사진 수첩을 찾다 보니 이게 나왔어요. 권 씨가 배 씨로부터 받은 반가운 선물은 사진만이 아니었다. 배 씨 또한 6.25 때 전상을 입었지만 국가유공자가 된 건 지난 85년. 배 씨는 권 씨에게 자신의 전상을 인정받을 수 있던 계기를 들려주었다. 예. 현역 군인이었던 배 씨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받긴 쉽지 않았다. 정규 군임에도 불구하고 배 씨가 전투 중에 부상을 당했다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전상을 증명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배 씨는 잡지에 실린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자신이 병원에 있을 때 전선 위문을 온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 사진 한 장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이거 안 그랬으면 오늘날까지도 뭐 막연했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사진이 이거 근거를 해가지고 솔직한 말 이 사진이 아니었더랬으면 저는 포기했습니다. 뭐 신청해봐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긴 뭐 그래서 그다음 뭐 한 가지 이제 그러려면 이제 원만시로 나오는 거죠. 육군본부에서 무슨 기록 카드를 있다고 이제 보관하고 있느냐 말이지. 사진으로 과거를 인정받게 됐다는 배 씨의 얘기. 그리고 그가 건네준 사진 한 장은 권 씨에게 큰 힘이 됐다. 권 씨는 다시 한번 해보기로 했다. 자신의 몸 안에 들어있는 이 물질이 부상 당시 총상이나 파편창에 의한 것이라는 진단이 필요했다. 저는 금속성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마 무슨 파편이나 뭐 폭탄의 파편이나 뭐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 6.25 전쟁 때 지금 파편상을 입었다가 조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게 추정이 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저런 형태의 금속성 물질은 그런 총상이나 무슨 포탄 이외에는 아마 저래되기가 저 생각은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권 씨는 사진과 진단서 그리고 배 씨의 인후 보증서를 첨부해 다시 전공상 신청을 했다.
권 씨는 군적이 없기 때문에 현역이었던 배영주 씨의 병적 기록을 조회했다. 예, 배영주. 군번이 20224. 이분이 지금 여기 올라오. 권 씨가 제출한 사진 속의 배영주, 그리고 병적 기록 사진 속의 배영주를 비교했다. 이분. 자, 이분 사진하고 이분 사진하고 한번 보세요. 거의 지금 윤곽이 거의 똑같아져요. 네, 그 이분이 되는 것이 입증이 되고 네, 그렇죠. 또 이분하고 같은 병실에 있었을 배영주 씨의 사진이 일치함으로써 권경복 씨가 배 씨와 한 병실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또한 방위사관학교를 졸업했다는 권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발견됐다. 방위간부훈련학교는 육군의 공식 기록에는 방위사관학교의 명부나 활동 등이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육군 전사의 한 귀퉁이에서 방위사관학교 설치에 대한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권 씨가 제시한 군번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새로운 증거도 발견됐다. 그것은 방위군 전사상자 명부였다. 당시 방위군에 500대의 군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육군 중앙정공상 심의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의 부상 당시 파편창에 의한 파편 이물 3개가 현재 신체 내에 내재되어 있고 부상 당시 활동 사원과 동료의 인후보증서 그리고 부상 후 군병원 입원 시 입원 동료와 함께 촬영된 사진 등의 관련 근거를 토대로 하여 심의 결과 민원인은 전투 중 부상과 관련성이 입증되어 육군본부에서는 전상으로 인정하여 국가보훈처로 관련 요건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거친 끝에 육군본부에선 권 씨의 부상이 전투 중 입은 파편창임을 인정했다. 아무리 호소하고 사정해도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곤 했던 권 씨의 전공상 신청. 사진 한 장이 그 판정을 뒤바꾼 것이다. 자신의 과거를 인정받기 위해 권 씨는 너무나 먼 길을 걸어와야 했다. 이제는 50년 쌓여온 한이 풀리는 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권 씨는 또다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권경복 씨가 국민방위군으로 근무했는 근무 사실이 전혀 그 공무상 없고 물론 육본에서는 뭐 확인서가 발급됐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 본인 그 신청인 그 진술하고 그다음에 그 뭐 진단서 이런 걸만 참고로 했지 군 기록상 이분이 그 남아 있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 국민방위군으로 근무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래서 안 됐다고 보여요. 권 씨의 기각 사유는 입원과 부상에 대한 기록이 없어 파편창을 입증할 수 없고 신청인의 주장과 인후 보증 외에는 공부상 입증할 만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였다. 육군본부에선 전상으로 인정한 사실에 대해 국가보훈처에서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권 씨는 육군본부에서 전상으로 심의 의결을 받을 수 있었던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에서는 여전히 병적부나 병상일지 같은 공식 기록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군 복무 또는 부상 치료를 입증할 만한 기록이 없으면 육군본부에서의 요건 확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보훈처의 입장. 이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입증할 책임은 유공자 지정을 바라는 신청인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 정도 자료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그 입증 책임 자체를 전도시켜가지고 상대방이 이 사람이 가짜로 신청을 하는 거구나 그런 증거를 반증을 못 되는 이상은 바로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 이 법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에는 소속 기관장이 전상을 인정하면 보훈심사위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전상 군경의 경우 예외 조항을 둔 것이란 주장이다. 상정관청에서는 좀 더 이 법정신 자체가 유공자를 쉽게 좀 인정을 해달라. 외형상 보이면은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이 사람이 가짜라는 증거를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이 이 법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행정관청이 과잉으로 대응해서 너무 법원에 미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 심의 여부는 보훈처의 고유 권한이며 소속기관장의 요건 확인만으로 보훈 대상자로 인정해주던 시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88년 말까지는 각군 참모총장이라든지 그 해당 기관에서 요건 사실 확인을 통보해 오면은 저희들 지방 관서장들이 거기에서 바로 등록을 받고 그다음에 신체 검사를 시기가 소정 등급이 해당이 되면 이제 등록을 절차를 밟아서 대상자로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요금 발급 사실 내용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사실하고 다른 것이 88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감사원 감사원에서 저희 처에 이 제도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앞에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기본 이념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사실이라고 해도 군관계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권 씨는 또 한 번의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런 권 씨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내려진 경우도 있다. 지난 1월 15일 대구지법은 59년 이전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해 동원된 노무자, 향토방위대 등 비정규군이 전사했거나 전상을 입었을 경우 인후 보증인 2명만으로도 보훈 대상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권 씨의 전쟁이 또 한 번 시작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주어진 여건에 순응하게 되는 법. 지루하고 힘겨운 싸움 앞에서 권 씨도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힘겨운 싸움을 그만둘 수 없는 건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다. 올해 나이 70. 더 늦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다. 억울해요 참말로. 나는 이거 호소하고 싶어요. 내가 인지 삶을 얼마나 살겠으면 없는 거로 그자 내가 가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도 인정 못 해주는 이거 또 여러분들이 내 하나부로 이만큼 국가의 경비를 낭비해가면서 이래 수고하는 거. 난 참말로 못 맞다. 요번에 배영주가 돈 200만 원 들여가지고 내 행정소송을 걸어놨다. 나는 안 하려고 했어요. 더럽다고. 네 명예회복이라도 해야 된다. 이래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싸움. 권 씨는 지금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군적이 있는 현역 군인들은 모두 제대로 인정받고 있을까? 기록이 없거나 잘못 처리된 전사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다. 예벽대령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정갑 씨. 그가 이 일에 뛰어든 건 국립묘지에 안치된 6.25 사망자 대부분이 전사자인데도 행정착오로 단순 병사나 일반 사망으로 잘못 처리돼 있다는 걸 알면서부터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병적 기록부, 호적에 나와 있는 기록만 확인한 겁니다. 야, 호적상에 어떻게 됐어? 병적 기록부상에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하니까 사망입니다. 다른 건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병적만 찾을 것이 아니라 또 병상일지 또는 뇌하장 보고서 기타 등등 서류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됐었는데 마치 그 유족에게 있는 것처럼 92년 12월 달에 전역하면서 서 씨는 6.25 전사자들의 사망 원인을 바로잡는 일에 매달렸다. 6.25 당시 병적부, 병상일지, 매장 및 화장 보고서 등 관련 자료들을 모아 일일이 대조하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나갔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서 씨는 나라를 위해 산화했지만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국립묘지에 묻힌 6.25 전사자 가운데 사망 원인이 병사나 일반 사망으로 잘못 기재된 1,600여 명의 사망 원인을 국가유공자급인 전사나 순직으로 복원시키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아,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립묘지에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갔습니다. 말이 1,600여 명이지 그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자의 힘이 어려울 때는 제가 아는 저희 그 영향력 있는 부대장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국립묘지 그 동쪽 묘역에 있는 6.25 전사자 묘역을 일일이 가서 하나 이렇게 방문했어요. 보면은 김수택 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6.25 전사자 묘역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앞으로 봐도 병사나 또는 일반 사망, 심지어 변사라고 기록된 사람까지 있었어요.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웠던 애국지사, 전쟁으로 쓰러져간 국군 장병과 무명용사 등 16만 3천여 위의 순국선열에 모셔져 있는 국립현충원. 전쟁을 치른 지 반세기가 가까워지면서 이것을 찾는 이들도 부쩍 줄었다. 아마 지금 육군이나 국방당국에서 제대로 된 거죠. 인재직을 어떤 51년 아직도 이곳에는 사망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수천 영혼들이 세상의 무관심 속에 잠들어 있다. 어린 두 아이와 아내를 남겨두고 전쟁터로 떠났던 남편. 남편 대신 돌아온 건 유난히 춥던 겨울날 군복 입은 사람들이 가져온 사망 통지서였다. 6.25에 참전했으면 당연히 전사일 텐데 일반 사망으로 통보가 온 것이다. 서류를 다 써놓는데 안 못 받는다고 전사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져. 그래서 계속 해놓는데 이건 전사가 아니고 뭐 사망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른다. 그리고 써간 걸 갖다 퇴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출을 했는데 써서. 받은 거는 공공지구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공공지구인데 왜 전사가 아니냐 내가 그러니까 그래도 전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 하소연을 했는데도 계속 그거 빠꾸가 오는 거예요. 얘들도 많이 써놓죠. 이분이 얼마나 이분이 지하에서 군 당국은 어린아들의 나이가 환갑이 되도록 남편의 전사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가족이 알아서 하기 전에 이게 실무자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때 기록한 매장 보고서에는 분명 전사라고 돼 있지만 병적 기록부에 사망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는 왜? 이거를 한다면은 전사라고 써놓은 걸 다시 이게 빠졌다면은 확인해서 이거 두 글자를 넣어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한 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뭐. 지금 PD 선생님이 봐도 이게 전사를 넣어줘야지 하는 생각. 당연히 넣어줘야죠. 그럼 뭐하는 겁니까? 책상에 앉아서 도대체. 나도 이거를 처음 봤는데. 그 전사가 분명한데 그저 안 된다고만 그 정말 말이 안 되네요. 네 말이 안 되죠. 안 된다고 연필까지 핑계치더래요. 네. 이제 군적이 없는 사람들, 방위군에 근무했던 분들, 또는 그 켈러 부대 요원들, 그다음에 학도 우영군, 기타 등등은 많아요. 6.25 때 많이 나라를 위해서 참전했던데 이분들에 대한 기록이 아무데도 지금 보존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제 현역, 소위 우리 현역 족보라고 할 수 있는 병적부에 기록된 이 사람들, 조금 전에 홍사은 같은 사람들, 김수택 같은 이런 분들도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나 일반 사망으로 잘못 처리돼가지고 관리가 잘못됐는데 하물며 기록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김웅순 씨는 이곳에 위령탑 하나라도 세워주길 간절히 바랐다. 서울에 살면서 제주까지 오르내려야 하는 수고를 감수하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언제나 결과는 허사였다. 개가 60마리가 죽어서 넘어졌어도 와서 수산하고 조사를 해야 할 텐데 하물며 국가동원령에 나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죽어서 매장돼 있는데 이런 걸 수도 없이 알려도 와서 조사하는 하나도 와서 조사를 해간 기록이 없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젊은이들에게 무관심한 현실 속에서 김 씨는 그동안 사겨왔던 울분을 터뜨렸다. 동물 위령비 이게 뭡니까? 네? 서울 도물원에는 동물 위령비가 위가 있습니다. 동물도 억울하게 죽은 동물도 위령비를 세워주는데 이건 축헌비입니다. 이건 가축위생연구소에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누굴 위해서 여기 나온 분들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왔습니까? 저걸 위해서 나온 분들입니까? 이게 이럴 수가 없죠. 군 당국이 외면해버린 일에 자치단체가 나섰다. 서귀포시에서는 자체 조사를 벌여 6.25 당시 수용소에서 사망한 방위군들이 강정면에 매장된 사실을 인정했다. 김웅순 씨가 방위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위령비를 건립하기 위해 민원을 낸 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사실 조사를 벌여달라는 김 씨의 요청에 군 당국은 매번 같은 회신을 보내왔다. 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는 한결같은 대답이었다. 서귀포시는 현재 제주 출신 유공자를 위한 충현묘지가 조성되는 대로 가매장된 50여 개의 묘지를 이장시킬 계획이다. 적어도 국가가 전사상자에 대해서는 참 그 명예롭게 이렇게 예우해주는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게 국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국가 존립의 이유가 뭡니까? 그 산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들의 전사한 분들에 대해서 참 말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줬을 때 우리가 어떤 국가가 유난한 그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발발이 되면은 내 자식부터 먼저 전쟁터에 내보내야 되겠다. 소위 이스라엘 국민과 같은 그런 국민성이 되는 것이죠. 국가가 방치하는데 누가 국민들만 무슨 뭐 의식 개혁을 해야 된다든가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든가 그게 안 되거든요. 국가가 먼저 솔선해야 됩니다. 건노인의 군번은 사라졌지만 역사는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은 잊혀져가는 먼 시간 속에 분명 건노인과 전우들이 있었다. 잊혀지지 않는 역사 속에 그들은 살아있어야 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기억해야 하므로. 그리고 비석은 기념비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훈이어야 하므로.